어,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간섭 어렵거든요. 완전 어려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 간섭이니까 이렇게 야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왜 참견하니? 나를 간섭하니? 뭐냐면은 이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겠죠. 파동끼리도 어떻게 된다? 서로에게 밀치면서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듯이 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파동의 간섭이라고 인터피어런스라고 하죠. 중요한 건 중첩의 원리라는 게 적용되는데 중첩의 영어가 뭐냐면 이제 포지션이 뭐니까 위치겠죠. 위치 뭐 이렇게 위치가 될 건데 슈퍼 포지션이니까 위치에다 위치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얻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파동이 겹칠 때 뭐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뭐 변이를 합한 것과 같다.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여기 이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거를 안 된다. 이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한 개 파동이 있어요. 요거 그대로 그냥 자기 그대로 써주고 뭐 두 번째 파동 있어. 얘 그냥 그대로 써주면은 얘랑 뭐 그냥 독립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랑 그냥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합성 파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이 파동대로 계산해서 요 파동은 요 파동대로 계산하고 그걸 그냥 단순히 플러스만 시켜주면 뭐가 된다? 이 y1과 y2를 더한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얘는 얘대로 계산한 다음에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다? 중첩의 원리가 됩니다. 슈퍼포지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시가 있는데 파동이 와. 이게 와. 얘는 얘대로 그냥 써줘. 이게 y1이라고 시키죠. 이거 y2라고 보면 얘는 얘대로 이렇게 써주고 y1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 이거는 y1과 y2가 더해진 요때 요거라고 보면 되죠. 얘는 뭐 y1 더하기 y2가 요 시간대는 두 개 합쳐졌기 때문에 좀 더 큰 거고 그 다음 또 y1 얘는 y2가 되겠죠. 얘는 y1 y2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요 경우에는 둘 다 위로 향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파동 위로 더 올라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도 지금 마찬가지 y1 얘는 y2라고 하면은 y1, y2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y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1 더하기 y2 이제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파동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 전체를 파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여기 왔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 상황은 얘랑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캔슬 됐어요. 캔슬. 상쇄가 돼가지고 없어졌다라고 했었지만 얘는 뭐 플러스 얼마 3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 뭐 이렇게 이 시간대 3이라는 진폭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뭐 마이너스 3의 진폭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y1도 있는 값이고 y2도 있는 값인데 더하다 보니까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는 게 아니겠죠. 어쨌든 파동이 고다이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얘가 y1, 얘가 y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y1, 얘는 y2 이런 형식으로 돼가지고 뭐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는 그걸 그냥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중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파동의 이제 간섭에 대해서 볼 건데 파동의 간섭은 파동이 중첩되어 뭐 진폭이 변하는 현상 요거로 보면 되겠죠. 이게 더했더니만 어떻게 된다? 이게 요거랑 더했더니만 두 배가 됐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파동의 중첩. 그 다음에 얘랑 더했더니만 얘가 이렇게 없어졌어. 이게 아니죠. 없어졌어. 이게 뭐다? 뭐 파동의 진폭이 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은 뭐냐? 보강이니까 뭐가 됩니까? 강해진 거겠죠. 이렇게 해서 좋은 뜻은 아니고 이렇게 더 진폭 세지는 경우. 그래서 진폭이 뭐가 된다? 더 커지는 경우가 뭐가 된다? 보강 간섭이라는 게 됩니다. 이 위상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볼게요. 상쇄 간섭이란 거 뭐냐면은 얘랑 이렇게 어떻게 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진폭이 아예 빵이 돼버렸죠. 그래서 다시 진폭이 뭐가 됩니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써야겠죠. 틀렸네요. 하여튼 뭐죠 이거? 동일하지 않죠. 뭐
반대 위상. 이거 완전 틀렸네. 이거 오타인데. 프린팅 뽑아버렸는데. 그냥 고칠게요. 나중에 알아서 잘 고쳐주세요. 반대 위상으로 만나서 어떻게 된다? 뭐가 된다? 뭐 최소가 될 때, 그때 뭐가 간섭을 상세 간섭. 이거 컨트롤 C V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동일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보강 간섭. 이 반대 위상 또는 이게 파이만큼 요런 위상차를 가질 때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되겠죠. 그때의 간섭을 상세 간섭 이런 식으로 뭐 얘가 조금 더 컸다, 얘가 좀 더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 얘는 y1은 1에 y2는 1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 조금 줄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거지 같은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제 값보다는 어떻게 좀 작아 요만큼 이게 작아진 게 되겠죠? 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는 간섭을 상쇄라고 합니다. 자, 이해 가겠죠? 뭐지 이거? 자, 이런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위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파동을 어떻게 쓰느냐? 파동을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가 생각나죠? y는 뭐 kx d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실제로 뭐 시간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값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 진폭은 정해져 있는데 뭐 요 값이 이제 플러스가 될지 이제 얘가 이제 진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도 진동을 하고 위치에 대해서도 진동을 할 건데, 어쨌든 진동하면서 이 전체 값을 플러스로도 만들고 마이너스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얘인데 사인 부분이 되는데, 사인 함수 부분이 되는데, 아무튼 뭐냐면은 얘가 동일한 위상의 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위상의 파를 보면은, 자, 이거를 옆에다가 걸어놓고 볼게요. 얘는 y는 sin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이게 y1, 얘가 y2가 되겠죠. a sin 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될 건데, 얘랑 만약에 똑같은 위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y1 더하기 y2는 어떻게 y1 더하기 y2는 어떻게 되냐면은 a 뭐 sin 어떻게 됩니까? 2a sin 뭐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겠고, 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얘가 a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a sin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동일한 위상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진폭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 간섭이 만들어지는데, 이 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 2파이를 더해줬다. 2파이를 더해준 경우라고 한번 볼게요. 2파이를 더해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플러스 얼마냐면 2파이를 집어넣는다. 2파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 사인 함수가 우리가 뭐 이렇게 될 건데, 요 지점을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겠죠. 이제 얘가 이제 x, y라고 치면은 y는 뭐 sin x라고 치면은 2파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sin x랑 sin 뭐 x 더하기 2파이는 사실 뭐 똑같습니다. 똑같겠죠. 이게 시프트 된 뒤로 뭐 시프트 된 거야, 앞으로 시프트 된 거 똑같은데, 어쨌든 이 지점이라 치면은 2파이를 더한 값이라 치면은 어쨌든 뭐다 값이 똑같아요. 2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a sin 뭐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플러스 2파이가 돼버렸다. 그럼 얘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a 어떻게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4파이가 돼도 어떻게 돼? 4파이가 돼도 똑같겠죠. 4파이가 돼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6파이가 돼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파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똑같은 파동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위상, 요게 이제 위상이 되겠죠. 위상에 따라서 뭐가 된다? 똑같은 그런 시프트만 하면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된다? 똑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2파이, 4파이 때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인 안에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는 라디안 값을 보통 이제 위상이라고 나타내고 이 위상의 차이 값을 우리가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위상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2파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파이는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게 된다. 그래서 위상이 2파이 또는 뭐 4파이 또는 뭐가 되죠? 6파이 요런 값들이 만들어지면은 뭐가 된다? 그냥 옆으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똑같은 함수를 두 번 더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똑같은 파동을 두 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가 다 보강 간섭이 된다라고. 그럼 상쇄 간섭은 뭐냐? 상쇄 간섭은 자 볼게요.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인 함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사인 함수가 될 건데 요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얘를 조금만 뒤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랑은 지금 반파장이라고 하면 좀 안돼. 파이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맞나요? 맞나요? 얘를 뭐 이렇게 다시 얘를 가져버렸네. 얘를 사인 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 사인 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뭐냐면 얘를 이제 앞으로 당겼어. 파이만큼 앞으로 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로 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얘는 뭐 어떻게 그냥 기본적인 함수가 돼요. kx 마이너스 뭐 오메가 t인 상태라고 봤을 때 얘는 뭐냐면은 여기 플러스 얼마란 거다. 뭐 파이만큼 앞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파이만큼 간 거예요. 뒤로 간 거나 앞으로 간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앞 파이만큼 앞으로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 얘 위상이 앞으로 갔다 치면은 요 함수가 될 거니까 얘는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a일 때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a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돼요? 반대 값을 가질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y1은 a sin 뭐 어떻게 돼?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y2 값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 a sin 어떻게 된다?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 뭐 플러스 파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어떻게 쓸 수 있죠? a sin 어떻게 쓸 수가 있다?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다가 어떻게 얘를 빼내면 어떻게 마이너스 파 2를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sin 된다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어떻게 되냐면은 y1 더하기 y2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a 마이너스 a 뭐 sin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폭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금 마찬가지 파이만큼 이동하거나 2파이, 3파이만큼 이동하거나 5파이만큼 이동하거나 7파이만큼 이렇게 위상 차이가 나게 되면 파이 값이 이런 값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파동간에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더 붙기 때문에 이 빼는 진폭이 빠지는 진폭 크기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간섭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인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강 간섭의 경우에 파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두 개를 같이 더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진폭이 커지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진폭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진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y1과 y2가 어떻게 돼? 요 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요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동이랑 요 파동 여기서 시작한 거, 요 파동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요만큼 파이만큼 될 거니까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얘는 지금 똑같으니까 0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지금 얘가 만약에
이 A랑 이 대문자 A랑 똑같다. A는 뭐 A랑 똑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되겠죠. 0이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0이 되겠죠. 사인 함수 값이 뭐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전체적인 파동은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어떻게 돼? 얘가 A고 얘가 A 값이 조금 살아있는 값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보라색 값이 뭐 요런 걸 쳐볼게요. 보라색 값이 만약에 이런 거다. 그러면은 지금 파란 거 더하기 파란 거 더하기 빨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파란 거 더하기 빨간 거니까 진폭이 조금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실제보다 어떻게 돼? 조금 줄어들고 뭐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진폭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이랬다 치면 요게 요거에다 치면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를 우리가 상세, 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보강 간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조금 더 보면은, 자, 요 경우를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파장으로 이제 얘를 또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뒷부분에 파장이 나와가지고, 요걸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제끼고, x만 고려할게요. kx. 왜냐면은, 또 이제 동일한 시간대니까. 얘를 다 지우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y는 어떻게 되냐면 a sin kx 이렇게 쓸게요. 기억날라나? y는 어떻게 되냐면 a y1 y2 sin 어떻게 되냐면은 kx 이렇게 동일한 이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동일한 이 파동인데 여기 이제 거리가 조금 더 갔어. 거리가 조금 더 가는데 우리는 기억이 날란가 안 날란가 모르겠지만은 자, 이 k 값이 뭐였냐면은 k 값이 람다분의 2파이였죠. 기억나시죠? 사인 어떻게 되냐면 람다분의 2파이라는 걸 집어넣고 여기에 x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y1 파동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요거보다 한 템포 더 가 있는 람다 파장만큼 더 가 있는 파동을 더했다 쳐볼게요. 그럼 y2는 어떻게 되냐면은 a sin 어떻게 되냐면은 kx에다가 어떻게 돼? 플러스 어떻게 돼? 람다만큼 더 간 파동이 되겠죠. 요걸 만약에 더한다 치면은 a 어떻게 됩니까? sin 어떻게 되죠? 람다분의 2파이 x 더하기 어떻게 되냐 람다분의 2파이 람다가 이렇게 되겠죠. 람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x 값이 람다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요만큼이 더 증가한 거가 될 건데 얘랑 어떻게 되죠? 서로 캔슬이 되겠죠? 그래서 y2 파장은 어떻게 쓰냐면 a sin 어떻게 되냐면 람다분의 2파이를 쓰고 플러스 뭐 요거 없어지면 2파이 값이라는 요런 함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한 파장만큼 더 간 파동은 뭐 2파이만큼 더 간 파동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2람다만큼 더 간 파동은 뭐가 된다? 4파이만큼 더 간 파동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3파장만큼 더 갔으면 어떻게 된다? 6파이만큼 더 간 파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2분의 람다만큼 간 파동이다.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2분의 람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시 지우고 이 2분의 람다만큼 더 갔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뭐 2분의 람다만큼 더 간 거라고 치면 되니까 여기 2분의 람다만큼 쓰면은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돼? 위상이 어떻게 된다? 반파장만큼 가면 2분의 람다만큼 가면 어떻게 된다? 파이만큼 증가할 거고 2분의 3 람다만큼 가면 어떻게 된다? 3파이만큼 갈 거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2분의 5파이만큼 가면은 2람다만큼 가면 어떻게 된다? 5파이만큼의 뭐가 된다?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 이해갔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람다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변하는 거고 2분의 람다나 2분의 3람다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이 또는 뭐
3파이만큼의 위상 변화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매우 엄청나게 진짜 완전 제가 글씨 못 써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완전 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람다는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 k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다? 이 단파장의 홀수배. 거지 같죠?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뭐 2분의 3파이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이만큼 또는 3파이만큼의 위상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지 이 뒷부분이 쉽게 됩니다. 자,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봐봐, 얘는 쉽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만큼 갔는데 x만큼 간 건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시작했다 치면 어떻게 된가?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람다만큼 간 거잖아요. 2분의 람다만큼 앞으로 갔다는 건 2분의 람다만큼 앞으로 갔다는 거는 뭐다? 그 파이만큼 앞으로 갔다는 건 똑같은 함수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건 간섭, 뭐 상세 간섭 이 얘기는 아까 한 거니까 그대로 뭐 쭉쭉 읽어볼게요. 뭐 예시가 이 그림이 좀 좋으니까 반대 위상이다라는 건 뭐다? 반대 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값이 어떻게 됐다? 플러스 얘는 플러스 a일 때 얘는 마이너스 a 값을 가지니까 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된다?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 뭐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뭐다? 여기서 나온 파장이랑 여기서 나온 파장을 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 2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진폭이 커지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진폭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게 뭐 똑같은 그 앰플리튜드 진폭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이게 0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동이 나타나지 않겠죠. 상태들이 0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 한번 볼 건데 이 전파원 S, 전파원 S2에서 진폭 파장과 진동수가 같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람다 값도 같고 F 값도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K 값은 뭐가 됩니까? 람다분의 2파이니까 얘도 뭐 똑같겠고 오메가도 똑같은 파동이라고 봅니다. 오메가는 뭐죠? 오메가는 타우분의 2파이가 되겠죠. 어렵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뭐냐면 K도 같고 뭐 파장 진동수 다 같고 뭐 파수도 같고 오메가 값도 같은 이런 물결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게 생긴다는 건데 얘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좋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물결파를 볼 수가 있겠죠. 비주얼라이징 얘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웨이브 인터페런스 보면은 지금 되고 있고 웨이브 인터페런스 보면은 얘를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 이게 물방울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이게 여기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게 밝은 부분이니까 마루가 되겠죠. 마루가 되고 여기 골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펄스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마루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피어런스 상태에서 이거를 동시에 떨어뜨린다.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의 파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얘를 보시면은 요 지점을 보면은 요 지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진폭이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지점 한번 볼게. 여기 점점 진폭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 그렇군. 물방울 사이즈 줄이면은 자, 한 개 얘를 꺼볼게요. 끄면은
끄면은 진폭이 어떻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가 될 건데, 됐죠? 뭐, 이거 땄다. 자, 물을 하나 더 켜볼게요. 물을 하나 더 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적절하게 요 지점을 놓으면은 어떻게 돼? 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보다 증가한 거 볼 수가 있나요? 자, 다시 얘를 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폭이 줄었죠? 스톱. 다시. 자, 물을 켰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듯이 진폭이 물 한 방울,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물 한 방울, 여기는 물 두 방울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동시에 이렇게 마루가 생기는 그 물이 겹친 경우에는 진폭이 이렇게 두 배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뭐 물결파의 간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섭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꿀렁꿀렁거리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S1에서 파동이 나오는 건데 똑같은 파동이 나오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동일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동일 시간, 동일 시간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자, 얘가 이렇게 이만큼 갈 때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뭐 이 파동 자체는 이 골인 상태라고 보면 되고, 얘가 지금 뭐가 됩니까? 마루, 얘가 얘가 마루니까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파장이 되겠죠? 1파장.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지금 뭐냐면은 얘도 이렇게 증가하고 마루, 마루 이렇게 될 건데, 자, 요 지점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루가 만나는 이 P점이 되게 중요한데, P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 S1에 의한 마루가 생기고 S2에 의한 마루가 여기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엄청 어떻다? 이 밝은 영역이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골과 골이니까 더 밑으로 슉 내려가겠죠. 여기는 마루가 더 올라가니까, 물론 시간에 따라서 얘가 출렁출렁거리니까 이 지점은 뭐가 생긴다? 전체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보강 간섭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뭐가 된다? 상쇄 간섭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 마찬가지 Q 지점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볼게요.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는 요 또 중요한 거는 봐봐. 자, 요 중요한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 Q부터 할 걸 그랬네. 자, Q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자, 한 파장, 1.3 파장, 얘는 2파장, 그 다음에 2.5 파장 이렇게 갔단 말이죠. 얘는 2.5 파장에 뭐 거리를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해 갔죠? 얘도 0.5, 1, 1.5, 2, 2.5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뭐가 상쇄 간섭이 아니죠. 보강이 이루어지겠죠. 이 지점도 뭐가 된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은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 지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밝은 영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강 간섭. 물론 얘가 꿀렁꿀렁거리기 때문에 보면은 꿀렁꿀렁거리기 때문에 어두운 지점과 밝은 지점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이 지점이 보강 간섭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건데, 물론 요 밖에는 이 지점, 제일 가운데 지점이 제일 진할 거고, 이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 날 거기 때문에 밝아도 조금 덜 밝은 상태가 나타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지점에서는 파동의 뭐가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지점은 뭐가 된다? 우리가 요 경우를 경로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의 경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 거리가 어떻게 돼? 거리가 어떻게 L1은 2.5 람다가 되겠고, 요 지점에서 Q까지 거리 어떻게 돼? 2.5 람다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L2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둘 사이의 경로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겠죠? 경로 차이는 델타 다시 L1-L2 값은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줄게요. Q 지점에서는
Q 지점에 요건 좀 써주세요. Q 지점에서는 L1은 얼마? 2.5 람다. L2는 얼마? 2.5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1 L2의 절대값, 이게 뭐 경로 차이라고 델타라고 쳐볼게요. 델타 값은 얼마냐면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지점 우리가 요거를 Q1이라고 볼게요. Q1 지점은 어떻게 되죠? L1은 어떻게 되냐면은 3람다가 되겠죠. L2는 얼마? 3람다가 될 거니까 L1 L2 값은 어떻게 된다? 델타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 가운데 요 지점에서의 보강 간섭은 어떻게 된다? 델타 값이 경로 차이가 0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델타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요 지점 날아가고 요 지점 볼까? 요 지점만 보면은 요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강 간섭 가운데 정가운데 지점으로 이 첫 번째 상세가 나온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상세 라인 될 건데, 얘는 봐봐. 얘는 하나, 둘, 1람다, 2람다, 2.5람다 되겠죠. 자, 지금 R 값을 한번 볼게요. R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R 값의 L1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2.5람다, 2.5람다가 되겠고, L2 값은 얼마가 된다? 하나, 둘, 2람다가 되겠죠. 2람다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L1 L2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절대값은 얼마가 되죠? 0.5 람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값이 0.5 람다가 나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0.5 람다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어떻게 된다? 0.5 람다 또는 2분의 1 람다가 되면은 어떻게 파이만큼 위상차가 어떻게 된다? 파이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세 간섭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은 이제 0.5 람다이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지점에 보시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라인이 한 개 쭉 형성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자로 좀 꺼줬으면 좋겠네요. 이 지점을 보시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라인이 하나 쭉 생겨 있는, 이 지점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상세 간섭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나요? 이 지점이 상세 간섭. 그러니까 어두운 게 생겼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더 골이 생겨가지고 더 어둡게 되는 거고, 또 마루와 마루가 생겨서 더 밝아지는 이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점도 보강 간섭, 이 지점도 보강 간섭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냥 이게 희미한 부분이 있겠죠.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건데, 이 지점은 얼마가 되냐면 델타 값이 얼마? 0.5 람다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가 보면은 이 너무 귀찮으니까 요거만 S만 하나만 볼게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얘도 봐야겠다. 얘 그 다음 보강 간섭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몇 파입니까? 요 지점 볼게요. 요 지점을 보면은 1람다, 2람다, 3람다가 되겠죠. 3람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요 지점은 어떻게 돼? 1람다, 2람다니까 요 지점의 경우에는 람다 값이 뭐죠? 그 경로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 요 지점은 S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S 지점은 람다, 2람다, 어떻게 돼? 3람다가 될 건데, 여기는 1람다, 1.5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값이 얼마? 1.5가 되겠죠? 1.5람다가 될 거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1.5람다는 아까 얘기했었죠? 0람다의 경우 0람다의 경우에는 0파이가 되겠고, 1람다의 경우에는 얼마? 2파이. 그 다음에 0.5람다의 경우에는 파이. 그 다음에 1.5람다의 경우에는 3파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나니까 이 위상 차이에서
이 지점은 뭐가 된다? 이 0만큼 차이 나는 이 첫 번째 보강 간섭의 경우, 가운데 있는 보강 간섭의 경우에는 0람다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첫 번째 상세 간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5람다. 그 다음에 보강 간섭의 경우에는 어떻게? 경로 차이가 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세 간섭의 경우에는 1.5람다만큼 차이, 상세 간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이런 것들이 계속 쭉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 좀 알아야 된다. 요 용어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첫 번째 보강 간섭이라고 하면 얘를 두 번째 보강 간섭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심에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첫 번째 상세, 이게 두 번째 상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는 세 번째 뭐 보강, 세 번째 상세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을 만약에 요 지점을 살펴보면은 뭐가 일어난다?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요 지점은 전체적으로 다 보강 간섭, 요 지점은 전체적으로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렇게 해서 얘 진동수를 조금 프리퀀시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라인들이 좀 촘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지점이 뭐가 됩니까?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렇게 이 두 개까지 나온 거 볼 수 있겠죠. 1차 보강, 1차 상세, 2차 상세, 2차 상세, 2차 상세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됩니다. RS의 밝기는 일정한 이유는 뭐기 때문에 진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이 경우에는 상세 간섭이 되겠죠. 맞나요? 해보세요. 자, PQ는 밝게 크게 변한다. 크게 변한다는 거는 뭐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뭐가 된다? 보강. 얘는 뭐 올라가는 놈이랑 내려가는 놈이랑 동시에 만나니까 어떻게 돼? 상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진동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고 크게 진동한다. 보강.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난다. 보강 간섭.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 상세 간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스피커를 기준으로 중앙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버스트 보강, 이 1차 보강이 일어나고 여기의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간경로 차이, 간경로가 아니죠. 소리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만큼, 여기는 0람다만큼 차이 날 거고 여기는 뭐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날 거기 때문에 1차 뭐 상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2차 2차 뭐 보강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는 뭐 2차 상세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여기 요 경우에는 이 경로와 이 경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람다 값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 람다 값에서 뭘 할 수가 있다? 위상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람다라는 경로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뭐다?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델타 값이 0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델타 값이 어떻게 된다? 2분의 람다 또는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차이 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상세 중앙의 경우에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얘는 뭐 퍼스트 상세면은 2분의 람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요거는 저희가 실험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소리를 이게 우리가 TV를 틀어놓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 스테레오잖아요. 이제 TV의 소리는 스테레오니까 여기서도 소리가 나고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오른쪽 스피커랑 왼쪽 스피커의 파장을 어떻게 나온다? 이게 뭐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파장을 두 개를 놔두면은 우리가 이제 교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TV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요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그러니까 이 진폭이 큰 지점이 있겠죠. 진폭 커지는 지점이 있겠고 여기 상쇄되는 지점이 있겠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진폭 커지는 지점과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횡으로 보시겠지만 어디 있니? 이렇게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이렇게 만나 있게 되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도 있겠고 작아지는 지점, 커지는 지점, 작아지는 지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이 수능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되게 신기합니다. 되겠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 나중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뭐가 된다? 이 자주 이게 1m로 할 때랑 2m랑 할 때랑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게 많이 걸어가야지 어떻게 소리가 작아지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진동수가 클수록 보건간섭과 상세간섭의 거리가 짧아진다. 요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이 물결파의 진동수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주 생기는데 진동수 줄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보강, 여기가 이쯤이 상세, 이쯤이 상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로 바꿔볼까요? 이 사운드로 바꾸면은 요 지점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 소리가 큰 지점이겠죠. 이렇게 걸어가면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립니다. 이 지점은 계속 크게 들릴 거고 지금 뭐냐면은 요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왜냐면 요 지점은 상세 간섭, 요 지점은 상세 간섭, 상세 간섭, 상세 간섭 생길 거라서. 그 다음에 이 프리퀀시를 키우면은 어떻게 된다? 이 라인이 많이 생기는 거 알 수 있겠죠? 라인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자주 생긴다. 빈도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이거는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실험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영의 이중슬릿 실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뭐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건데 인터피어런스 익스페리먼트에서 최초로 행해진 것은 19세기에서 1800년대 1801년인가 4년인가 두 중에 한 개 뒤에 나오는데 여기 1년이네요. 1801년 동안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광자를 대상으로 빛을 이용해서 뭐 한 슬릿의 이중 슬릿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뉴턴은 빛이 입자임을 주장했다. 뉴턴은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뭡니까? 이거랑 공이 튕기는 거랑 어때요? 똑같잖아요. 양태가. 그래서 공이 튕길 때도 어떻게 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을 건데. 뭡니까? 빛이 튕길 때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뭐 요걸 이용해서 어떤 빛은 입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자임을 주장했고 계속 이 기하광학을 풀면 얘가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뭐다 1801년도에 뭐가 된다? 간섭을 확인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려면 사인 뭐 함수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 사인 함수 형태가 뭡니까? 일종의 뭐가 되죠? 파동이 되겠죠. 파동. 사인 함수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한 게 누구냐면은 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뉴턴 역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뭐 파동 이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햇빛이 이제 0의 실험은 햇빛인데 햇빛을 이용해서 실험했는데 이 빛이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슬릿을 한번 놔주고 이중 슬릿을 놔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거 회절을 이용한 거 회절. 패스 요건 패스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 뭘 만든 거는 동일 위상을 만들고 동일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써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단일 슬릿을 한번 쓰고 이중 슬릿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지점의 위상을 갖게 한 다음에 그냥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스피커를 같이 튼 거라고 보면 돼요. 스피커를 뭘로 바꿨다? 빛으로 바꾼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빛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굳었죠? 빛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 빛이 이렇게 퍼지진 않겠지만은 이게 뭐 파동 함수로 쓰면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만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보강 간섭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 가로로 측정하면 뭐가 나온다? 이 보강 간섭만 나올 건데 어떻게 측정했다? 얘를
세로로 이렇게 측정했다는 거야. 세로로. 중요한 거는 항상 위에서 얘기했겠지만은 우리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다 인화지를 놔뒀더니만은 어떻게 된다? 햇빛이 돼서 그러니까 요렇게 인화지를 놔뒀더니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이 나오고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하는 여기 인텐시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회절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똑같아 쉽게 요렇게 돼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요 지점은 파장이 커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요 지점은 뭐가 된다? 1차 이제 보강간섭이에요. 보강간섭. 그러니까 광경로 차이가 람다는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요 지점은 뭐가 된다? 상쇄간섭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상쇄간섭이니까 뭐 람다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쏘리 람다가 아니죠. 델타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됐고 얘는 델타 값이 얼마? 2분의 람다. 얘는 델타 값이 얼마가 된다? 람다. 얘는 뭐 델타 값이 뭐 2분의 3람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 델타 값이 2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상으로 치면은 얘가 계속 써줄게요. 얘는 0파이, 얘는 얼마? 파이, 얘는 얼마? 2파이, 얘는 얼마? 3파이, 얘는 얼마? 4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뭐 밝은 무늬 다음에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이런 위상, 얘는 두 번째 밝은 무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고 얘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로를 계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지점에 만약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뭐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는 람다 또는 2람다 또는 3람다만큼의 경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만큼의 경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여기서 여기 갈 때 거리 L1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를 L2로 볼 수 있겠고 경로 차이는 어떻게 돼?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이거에서 이걸 빼줬다고 칠 건데 우리가 이 값이 되게 작으면은 이등변 삼각형을 써가지고 얘랑 같다라고 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뭐 이 빗변의 길이만큼이 뭐가 된다? 델타 값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야? L2 L1이 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가 뭐가 된다? L2 L1이 될 건데 L2 L1은 뭐가 된다? 이 D 뭐가 됩니까? D 사인 세타 되겠죠. D 사인 세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이제 파장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슬릿 사이의 거리를 알고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사인 세타 값은 또 뭘로 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 값은 개어렵죠. 진짜 어렵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궁금해할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사인 세타 이거는 뭐 이렇게 잘 해보세요. 넘기던가.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분의 뭐죠? 사인 세타 예분의 예인데 맞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d제곱 플러스 뭐 y제곱 루트 분의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엄청 작아. 세타 값이 완전 작아. 퍼스트 세컨 이제 보관 간섭의 경우에는 이제 세컨 오더의 경우에는 당연히 한 이쯤에서 발견할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엄청 작을 거야.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 거리에 비해서 이 거리 값, 요 둘 사이 거리 값은 실제로 엄청 작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얘에 비해서 얘가 엄청 작을 거란 말이죠. 그냥 뭐 어떻게 얘 날려. 얘보다 얘가 작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얘를 날려. 이렇게 날려가지고 뭐 그럼 어떻게 된다? d 분의 y로 바꿀 수 있다. 얘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d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리가 됐죠. 거리 또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풀면은 어떻게 된다? d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이 첫 번째 보강 간섭이라 치면은 요 경로가 어떻게 돼? 람다만큼 차이 나겠죠. 람다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쳤을 때 람다는 어떻게 된다? 람다는 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쏘리. 뭘 쓴 거지? 자, d 사인 세타가 뭐가 된?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d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사인 세타 값은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d분의 y를 쓰면은 람다 값을 우리가 실제로 이 슬릿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퍼스트 요 거리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뭐 이중 슬릿과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뭐 인디케이터 게시판 간섭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적당히 알고 이렇게 해서 하면 각도 작을 거니까 어떻게 뭐 다섯 번째를 치면 되겠죠. 다섯 번째 밝은 무늬가 되면 5람다가 되나 4람다 되겠죠. 다섯 번째 밝은 무늬는 4람다가 될 거니까 그때 y 값을 구하면은 우리가 4람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0, 1람다, 2람다가 되겠죠. 여기가 2람다가 될 거고 그럼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밝은 무늬, 그다음 네 번째 밝은 무늬가 있겠고 뭐 다섯 번째 밝은 무늬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4람다가 되겠죠. 다섯 번째 밝은 무늬의 위치를 찾았어. 그 위치 값을 구했단 말이죠. d분의 뭐 다섯 번째 밝은 무늬의 값을 이제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y 이렇게 구했고 그때 이제 경로 차이는 4람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 값만 잘 구해가지고 이를 4로 나눠주면 람다는 어떻게 된다? 람다는 어떻게 되죠? 4d분의 y 값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을 이제 구해보니까 햇볕의 파장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평균적인 파장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나오는 파장 햇볕의 파장은 제일 센 게 한 555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영이 구한 이걸로 실험을 통해서 구한 파장의 길이 람다 값은 570이었나?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같이 낮추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결과. 그래서 파동성을 이용해서 뭐다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이거 구해보니까 뭐 이 파동의 파장의 길이를 빛의 길이를 파장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패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디사인 세타가 뭐다 m 람다 요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요식은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얘만 볼게요. 이 퍼스트 오더의 경우에는 이 퍼스트 오더 여기가 퍼스트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퍼스트 오더 얘가 오더인가 퍼스트인가 하여튼 얘가 이 밝은 점 다음에 첫 번째로 밝은 점이라 치면 얘가 람다만큼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이 람다만큼 차이는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된다? 얘랑 똑같아야 된다. 이 거리랑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d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람다랑 되는 똑같은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두 번째 밝은 지점이 생겼다. 그러면 이 지점은 당연히 2람다만큼의 광경로가 생길 건데 얘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d 사인 세타 2 값이 뭐가 된다? 2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어렵죠? 자, 그래서 요 경우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m 람다인 경우에는 보강 간섭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워보면은 요 지점은 첫 번째 정 가운데 있으니까 정 가운데의 경우에는 뭐 람다만큼 차이 날 건데 뭐 d 사인 세타 값이 0이 될 거니까 d 사인 0이 될 거니까 요 지점은 뭐가 됩니까? d 사인 0이 되겠죠? 0은 어떻게
0이 될 거니까 0 람다만큼 차이가 날 거고 요 지점은 어떻게 된다? d sin 세타 1이 되겠죠? 그때 값이 얼마가 된다? 람다 0이 되고 얘는 1람다가 되죠. 1람다 이렇게 되겠고 요 지점은 d sin 세타 2가 되겠죠. 요 지점은 뭐 2람다만큼 차이 날 거고 2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측정한 sin 세타 값의 d sin 세타 값의 이 파장의 정수배 어렵죠.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하지만 반파장의 정수배 그러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얘가 보면 되겠죠.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어떻게 3람다가 되겠죠. 이 지점은 뭐 2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이 매질이 이제 진공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매질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워요. 이 광경로라는 게 생기는 건데, 자, 뭐냐면은 이 n이 1, n이 뭐 1.5다. 뭐 유리로 간다 쳐볼게요. 이 빛이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서 느리겠죠? 여기서는 빠르겠죠? 뭐 빠르다. 여기서 C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n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뭐죠? 느리다라고 보시는데 이 여기서 이제 빛이 간 거리가 멀다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광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광경로는 여기서는 뭐 느린다는 거는 많이 힘들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경로의 정의를 L은 어떻게 듣냐면은 이 실제 이제 이 거리가 뭐 D라고 칠게요. D라고 치고 D와 뭘 곱한 거다. N을 곱한 거라고 보면 돼요. D와 n을 곱한 요거를 우리가 광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요 똑같은 뭐다 d라고 쳤을 때 이 굴절률이 1인 경우에는 그냥 이 d라고 L 값은 그냥 d라고 하면 되는데 이 광경로 굴절률 1.5인 d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된다? L 값이 어떻게 돼? nd 뭐 이렇게 또는 1.5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더 길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힘들게 가서 힘들다 뭐 하여튼 느리게 가서 광경로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되겠죠. 그래서 이 광경로라는 것은 굴절류가 뭐죠? 거리 곱이라고 보면 된다. 얘는 또 이거 왜 하냐면은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나와요. 아이씨, 이거 설명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좀 외워주세요. 요거는. 자, 그래서 매질에서의 반사를 볼 건데, 자, 줄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줄파, 이게 줄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줄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다가, 여기는 지금 얇은 줄. 이게 굴절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얘는 굴절률이 큰 경우, 얘는 굵은 줄이겠죠. 굵은 줄이니까 굴절률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굴절률 큰 파장 또는 굵은 줄에서 얇은 줄로 이렇게 쭉 나갈 때 반사가 일어날 건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대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요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하지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얇아요. 얇은데 이제 굴절률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굴절률이 떨어지는 작은 상태에서 굵은 줄, 굴절률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파동이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반사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뒤집어져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뒤집어졌으니까 파이만큼 또는 반파장만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위상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힘들죠? 그래도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물리는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실레이터 이렇게 좀 느리게 슬로우 픽스드 스탑 넌
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볼게요. 지금 뭐냐면 이게 묶여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 이 매질이 이제 엄청나게 큰 경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사할 때. 자, 묶여있는 경우 이제 여기는 굴절이 큰 줄, 여기는 뭐다 굴절률, 굴절이 작은, 여기가 굴절이 작고 여기는 굴절이 크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펄스 하나 줘. 자, 봅니다. 봤더니만 파동이 어떻게 됐나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감? 이해 안 가죠? 다시 한 번 더 리셋.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파동이 이렇게 쐈어. 위로 쏜 노댐핑으로 리셋. 파동을 이렇게 쐈어. 쏘니까 어떻게 되냐 뒤집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노엔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 경우는 뭐냐면은 매질이 줄의 길이가 얇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경우나 이제 굴절률이 작은 경우로 이제 전파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자, 이 경우에는 반사가 어떻게 되느냐? 반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쏘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올라오는 거 확인됩니까? 자, 다시 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반사가 지금 요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반사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픽스드. 자, 얘는 뒤집어진 거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조금 어렵지만 뭐냐면은 요 지점 요렇게 반사될 때는 뭐냐면은 여기에 매질에 여기가 굴절률이 얘는 작고 얘는 굴절률이 더 작은, 얘가 굴절이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상이 그대로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에 매질이 굴절률이 더 크고 여기는 굴절률이 어떻다? 매질의 굴절률이 더 작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굵은 실, 여기가 얇은 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상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얇은 실이고 여기 굵은 실, 또는 여기가 굴절률이 작고 여기 굴절률이 큰 경우에는, 여기 똑같은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위상 차이가 0이 되겠고 여기는 파이 값이 0이 되는데, 여기는 파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반사되면서 어떻게 뒤집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람다 또는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받아들이시고 해야지 이해가 가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비눗방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반사가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반사가 일어나냐면 이 표면에서 한번 반사가 일어나. 이게 R1,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갔다가 여기서 또 반사됩니다. 물론 좀 복잡한 경우는 이렇게 여러 번, 복잡한 그림은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 복잡하게 그리면은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이렇게 와서 한번 반사,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반사, 여기서 반사돼서 또 반사, 여기서 또 나가는 빛도 있겠죠. 여기서 나가는 빛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돼? 또 반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가는 빛, 여기서 나가는 빛, 이걸 싹이 몽땅 다 되는데 우리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값이 되게 줄어들어요. 엄청 많이 줄어들어서 얘랑 뭐 얘만 두 개의 빛 정도만 고려하면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반사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반사. 나머지 영역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취급 안 합니다. 왜냐면 세기가 작아서, 세기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뭐 고려 안 해도 돼요. 두 개만 이렇게 고려하면은, 자 이렇게 나온 빛이 그대로 반사된 빛 리프렉션 한 개,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뭐 리프렉션 되는 빛 한 개 이렇게 고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될 때는 여긴 굴절률이 n이 뭐 1이 되겠고 여긴 n이 뭐 상수니까 여기서 반사될 때 어떻게 돼? 위상이 이 파이만큼 이 변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또는 뭐 관경로니까 2분의 람다만큼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굴절률이 크고 여기는 굴절이 작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반사될 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잘 나옵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은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된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튕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람다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기는 거고, 왜냐면은 파이만큼이 2분의 람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상 차이가, 여기서는 위상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빛이랑 이렇게 가는 빛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같단 말이지. 아이 어렵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가. 여기까지 다 똑같이 왔단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반사되는 빛이 이렇게 올 건데, 여기서는 이 거리만큼 가면서 뭐가 생기느냐면은 람다 2분의 람다만큼 위상 변화가 생깁니다. 또는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기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서 투과됐다가 어떻게 돼? 굴절되겠죠. 뭐 굴절되는 건 양이 없다 치고 그냥 직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다시 반사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리랑은 우리가 그냥 거의 같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엄청 작을 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갈 거니까 이 거리랑 이거랑 거의 똑같아 보여. 요 거리랑 요 거리랑 똑같다 치면은 그 경로 차이는 얘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 이제 위에서 봤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니까,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이 거리 d라고 치면 갔다가 오는 만큼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ENB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됐나요? 광경로 차이가 생기겠죠. 얘랑 눈에 들어올 때는 눈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이 파동이랑 경로는 똑같고, 하지만 뭐가 생긴다? 여기서 반사할 때 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기고, 얘는 어떻게 돼? 이 거리를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어떻게 END만큼의 위상 변화가 생기겠죠. 나머지는 동일, 여기서 들어올 때 뭐 여기서 나갈 때 이제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쳤냐면 여기를 L로 줬네. L로 써가지고 이렇게 EN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의 광경로 차이는 2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광경로 차이는 얼마? END만큼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뭐 똑같겠고, 이 앞에 붙는 값이 똑같겠고.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여긴 사인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 더하기 kx 값이 붙겠죠. kx 뭐 이렇게 오메가 t 이렇게 붙겠고,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된다? 2분의 람다만큼 더해주는 빛이 L1이 되겠죠. 그 다음 L2는 어떻게 되냐면은 sin kx가 될 건데, x 값이 늘어났는데 x 값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END만큼 되겠죠. END만큼 늘어난 값이 이렇게 곱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얘랑 차이가, 그러니까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날 거고, 얘는 뭐 END만큼 차이 날 거니까 광경로 차이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END-2분의 람다 값이 얼마가 된다? m파이만큼의 광경로를 가지게 되면, 이게 파장의 정수배만큼 광경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강간섭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END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람다 더하기 M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보강.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2분의 람다만큼 됐고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차이 나는 관경로 차이가 어떻게 된다? 만약에 2분의 람다 더하기 M 람다만큼, 얘가 이제 상세 간섭이 되겠죠? 상세 간섭이라 할 때 경로 차이가 요만큼 차이 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플러스 2분의 람다 쓰면 되겠죠? 넘어오면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돼? END가 어떻게 된다? M 람다 더하기 람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 여기 얘가 정수니까 이거 똑같겠죠? 날아갈 수 있으니까 END가 뭐 정수만큼 차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왜 위상이 반대냐? 뭐 그거는 이거 교과서에 안 있는 내용이라서 왜 위상이 반대냐면은 굴절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비누막 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좀 버블 이렇게 얘가 이제 지금 뭐냐면은 이 비누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게 없나? 여기 있겠죠? 이 물이 있을 건데 비누막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제가 복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물에서 이렇게 오는 빛과 이 비누막에서 이렇게 오는 빛이 뭐가 됩니까? 서로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고,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또 뭐가 됩니까? 이 굴절하는 값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밝게 나오고 어느 지점에서는 어둡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뭐 이게 여기 이게 뭐 첫 번 이게 아우 넘겨버렸네.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은 이 지점이 뭐 이렇게 람다만큼 차이 난다. 그럼 얘도 람다, 얘도 람다, 람다만큼 광경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일 광선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신기한 게 이 밑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누막이 두껍겠죠. 위에는 어때? 비누막이 얇을 거란 말이죠. 위에는 그냥 간섭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비누막이 형성될 거, 이런 형태의 비누막이 형성될 거라서 이 지점은 뭐 이렇게 막 상세 간섭이 잘 일어나는데 얘는 어떻게 돼? 거의 안 일어날 거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는 간섭이 없고 여기는 간섭이 잘 일어나겠다. 그래서 여기는 두께가 일정하게 변한다 치면은 거기에 따라서 광경로 차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좀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